여러분, 혹시 요즘 어깨가 뻐근하신가요? 팔을 위로 올리기 힘들거나 머리 뒤로 손 넣기가 불편하신가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50대 주부 한 분의 실제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처음엔 그냥 어깨가 좀 결린다 싶었대요.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몇 주가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팔이 점점 안 올라가는 거예요. 머리 뒤로 손을 뻗는 것도 힘들어졌고요. 일상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옷 입을 때마다 고통스럽고 머리 묶는 것도 힘들어요. 어깨를 뒤로 올려야 하는 모든 동작이 악몽이 됐죠. 그런데 진짜 지옥은 밤에 찾아왔대요. 밤만 되면 통증이 극심해져서 잠을 못 자는 날이 계속됐어요. 결국 병원 가서 진단받은 병명이 뭐였을까요? 바로 오십견이었습니다. 오십견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정식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이에요. 왜 오십견이라고 부르냐면 50대에 많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랑 운동 부족이 주된 원인입니다. 이 병의 특징이 뭐냐면요. 팔을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 어깨 전체가 아파요. 그냥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극심한 통증이 올라옵니다. 정말 괴로운 질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요즘 오십견이 50대만의 병이 아니에요. 30대, 40대 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젊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오십견은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어요. 1차성 오십견이랑 2차성 오십견입니다. 1차성은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한테 주로 이런 타입이 많아요. 외상도 없고 다른 병도 없는데 관절낭에 염증이 단독으로 생기는 겁니다. 반면 2차성은 다른 질환이 동반돼서 생겨요. 50대 이후 환자들은 대부분 이쪽이에요. 어깨 관절에 석회성 건염이 있거나 충돌 증후군이 있거나 회전근개가 파열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염증이 생기고 결국 어깨 움직임이 제한되는 거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오십견이 먼저 생겨서 다른 어깨에 질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기존에 어깨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악화되면서 오십견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이 가을이잖아요. 오십견 환자한테는 정말 위험한 시기예요. 왜 그럴까요? 일교차가 크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깨 주변 근육이랑 인대가 경직돼요. 혈액순환도 안 좋아지고요. 그러면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집니다. 기존에 어깨가 좀 안 좋았던 분들은 가을 되면서 증상이 확 악화될 수 있어요. 아니면 아예 새로 오십견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환절기에 더 조심해야 해요. 오십견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서서히 통증이 시작됩니다. 처음엔 좀 아픈 애 정도예요. 그러다가 점점 어깨 움직임이 제한되기 시작하죠. 팔을 위로 들 때 아프고 뒤로 젖힐 때도 아파요. 증상이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팔을 들어 올리는 게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어깨가 완전히 굳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냥 근육통이겠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파스 붙이고 찜질하고 이렇게 버티는 거죠. 그런데 이게 독이 됩니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관절이 점점 더 굳어져요. 야간 통증이 시작되고 잠을 못 자게 되고 수면 장애까지 생깁니다. 삶의 질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다행히도 오십견은 초기에만 잡으면 대부분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해요. 비수술적 치료만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떤 치료를 하냐면요. 초기에는 온찜질부터 시작해요. 물리치료도 받고 도수치료도 받고 스트레칭도 합니다. 이런 걸로 근육이랑 인대를 이완시키는 거죠.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주사 치료를 받기도 하고 체외 충격파 치료를 병행하기도 해요. 이런 치료들을 적절하게 받으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건 역시 예방이에요. 애초에 안 걸리는 게 최고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중년층이라면 평소에 어깨 근육이랑 힘줄을 튼튼하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수건이나 막대기, 심지어 우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활용해서 간단한 어깨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하루 이틀 하고 말면 소용없어요. 생활 습관도 신경 써야 합니다. 잠잘 때 자세 조심하셔야 돼요. 옆으로 누워서 자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어깨 관절을 압박할 수 있어요. 가능하면 바르게 누워서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하실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갑자기 무리하게 운동하면 안 돼요. 운동 전에 반드시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어깨 주변 근육을 풀어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죠? 운전할 때도 주의하셔야 해요. 오래 운전하다 보면 어깨랑 팔이 긴장되거든요. 1시간에 한 번씩은 차 세우고 쉬면서 어깨 스트레칭 해주세요. 팔도 좀 풀어주시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깨 통증이 생겼을 때 자가 진단하지 마세요. 50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회전근개 파열이었다거나 다른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증상이 비슷해 보여도 치료법은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깨가 이틀 이상 계속 아프거나 팔을 올리기 힘들거나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시면 바로 병원 가보세요. 빨리 진단받고 치료 시작하는 게 답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가을철에는 더 조심하셔야 해요.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니까 어깨 보온에 신경 쓰시고요. 찬바람 맞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외출할 때 가벼운 스카프나 숄 같은 거 챙겨서 어깨를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실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이 어깨에 직접 닿지 않게 하시고요. 온도 차이가 크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스트레칭 방법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수건을 양손으로 잡고 머리 위로 쭉 올려보세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좌우로 몸을 기울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깨 주변 근육이 쭉쭉 늘어나거든요. 하루에 3번, 한 번에 10초씩만 해주셔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벽을 이용한 스트레칭도 좋아요. 벽에 손바닥을 대고 천천히 몸을 돌려보세요. 어깨가 부드럽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것도 무리하지 말고 자기 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50견은 더 이상 50대만의 병이 아닙니다. 젊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30대, 40대에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요즘처럼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있고 스마트폰 많이 보고 운동 부족한 현대인들한테는 더 위험합니다. 어깨 건강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관리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틈틈이 어깨 스트레칭 해주시고 생활습관 개선하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 가보세요. 여러분의 어깨 건강 지금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